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네, 저는 정선영이고, 네, 오늘 다들 줌 미팅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사실 저도 오늘 줌 미팅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무척 떨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반응인지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오늘 제 얘기를 풀어갈 텐데 잘 들어주시고, 오늘 사실은 제가 말이 좀 많이 빠른 편이고, 지금 들으시다시피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달려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와 제가 사업한 스토리에 대해서, 네, 그렇죠. 경상도 여자라서, 사업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 저녁에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오늘 이 밤에 초대되신 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곳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혹시 펜트하우스 다들 보이시죠? 화면에. 여기에 지금 모나코 초호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달아주시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면 되겠죠? 다들 잘 모르시니까. 100억, 네, 100억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너무 심하신데. 네, 저게 하나로 해서 약 3,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믿기시나요? 네, 저런 초호화 펜트하우스 사실은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로 약 3,6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살고는 우리가 쉽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차를 준비했는데, 이 차는 혹시 얼마짜리로 보시나요? 네, 다들 이제 말씀 못 하시겠죠? 네, 선영 사장님 계속 틀리고 계신데, 네, 그래도 적극적인 참여 감사하고요.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해서 그냥 검색해 봤거든요. 사실은 저는 차를 잘 모르고, 종류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냥 네이버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검색했더니 이 차가 무려 123억이라고 합니다. 다들,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차가 123억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여행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고 싶다, 그죠? 저도 사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사실은 잘 살고 싶지만 저렇게 초호화로 살고 싶어서 뉴스키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처럼 나의 노후가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사실은 살고 싶기 때문에 뉴스키는 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실은 그런 평범한 삶이 내가 진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늘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뉴스킨에 와서 타입 5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이 도표를 봤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타입 1은 돈은 있고 시간은 없는 전문직들. 주위에 많이 보시죠?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떤 전문직이 있을까요? 의사들, 그쵸? 의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돈은 다 누가 준다고 얘기하나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부인이랑 그리고 장모님이 다 쓴다고 얘기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참 뼈아픈 현실인 것 같고 그리고 돈은 없고 시간은 있는 무직, 타입 2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타입 3의 삶 보이시나요? 돈은 있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직장인들의 삶. 저도 직장인의 삶을 오래 살았지만 정말 이 도표를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타입 2는 전문직 타입 1의 삶을 사시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를 하시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삶을 사시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사시면서 친구도 많이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은퇴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모두가 타입 5의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건강하고 여행도 하고 친구도 있고 행복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타입 5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타입 5의 삶을 사실은 예전에는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 소개를 지금 조금 할 텐데 저는 되게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여러 명을 두루 사귀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 3, 4명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조금 바뀔 수 있던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진짜, 대학교 제가 01학번인데 3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도 일해보고, 노동청이라는 곳에서도 일해보고, 커피숍에서도 일해보고, 선박회사에서도 일해보고, 진짜 다양한 곳에서 제가 지내면서 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에서 조금 더, 사교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고, 이때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20대에 살고 싶었던 삶, 다들 어떤 삶이세요? 그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진짜 단순했잖아요. 저는 그 20대, 대학교 때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그냥, 엄마가 물론 용돈을 줬지만,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 대학 시절에, 저는 중국어과를 나왔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유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이후에 지금 이 심천이라는 곳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놨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심천이라는 곳에 가서 중국 무역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3년 정도를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배우는 것도 재밌고, 즐거웠고, 그런 삶들을 살았었는데, 아래쪽에 보이시죠? 제 심천은 홍콩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 등을 여행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무역회사였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공장에서 오다를 하고 거기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진짜 이 중국 사람들이 납기를 맞추는 걸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국 공장에서 밤샌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또 다 불량이라고 반품하고 이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제 이쪽에 보면 흰머리가 있거든요. 이쪽에만 딱 나요. 근데 이때 그게 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로. 진짜 얼마큼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여기서는 제가 중국 심천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 심천에 갔었거든요. 중국어를 조금 더 잘하고 나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서 일했지만 조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했던 곳이 이렇게 중국 인증 기술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회사는 해외 인증 컨설팅 회사였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 인증, 대만 인증, 뭐 인도 인증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 인증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로 수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완성차 업체 또는 부품 업체는 그런 인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대신해서 컨설팅 해주고 인증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많이 없는 한두 군데, 큰 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곳이었고 처음에 저는 이 회사에 총무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총무팀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총무팀이 한 명밖에 없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제가 회계도 하고 회계도 배워서 하고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사장님 비서일까지 하면서 사실은 진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저에게 인증 일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증 일을 하면 사실 그 앞에 업무들을 빼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인증 일을 하라고 했고 그래도 저는 그냥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세요? 네, 조금 더 나은 연봉과 빠른 승진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한 결과 처음 입사했을 때에 비해서 제가 7년 정도 이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연봉이 한 3배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다들 회사 생활 해보셨고 지금 투잡이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연봉 3배 뛰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진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기본급은 사실 매년 1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진급하면 한 30만 원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연봉이 3배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만큼 진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늘 제 입에 붙어 있었던 말은 그래도 회사 그만두고 싶다. 내일 일하고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진짜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의 밭에 열심히 내가 물을 주고 있구나를 깨달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욕심은 진짜 연봉 1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연봉 1억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연봉 1억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을 벌더라도 보이시죠?
실수령액 혹시 보이세요? 저는 연봉 1억을 안 받아봐서 몰랐는데 실수령액이 6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연봉 1억도 벌 수 없는 회사였기도 했지만 이 회사에서 제가 남의 밭에 물 준다는 생각을 왜 했었냐면 사장님하고 이사님이 부부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월급과 그들이 받아가는 금액에 비해서 저는 물론 많이 주신다고 많이 주셨지만 저는 연봉 1억 이상을 벌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대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다른 길로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투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때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었는데 회사 일을 하면서 그때 저희 조카가 이제 전화이쯤 됐었거든요. 그러면 조카를 상대로 우리가 모델을 하고 옷을 떼와서 저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쇼핑을 해서 제가 투잡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카가 사실은 모델이 되어주기는 했지만 그때 말이 거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 찍는 게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일 마치고 언니 집 가서 사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저 혼자 밤새도록 포토샵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포토샵을 그전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포토샵도 제가 막 배워가면서 전전긍긍해가면서 해서 겨우 지마켓이나 옥션 등에 이렇게 올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옷도 당연히 투잡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가서 떼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도매시장에 가서 주말에 가서 떼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하고 보니까 어떤 게 저한테 이렇게 한계로 딱 와닿냐면 마케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마켓 옥션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위에 상위에 랭킹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파워 링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노출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광고를 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과연 이것을 투잡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온라인 쇼핑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오겠지. 이런 진짜 단순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저는 약간 좀 B형이라서 결단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남포동에 있는 옷가게에 가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배웠고 그 옷가게가 저는 모르고 사실은 그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진짜 잘 되는 옷가게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그마한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옷가게였는데 직원이 3명이었고 그리고 그 사장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 매출이 진짜 그 보세 옷을 팔아서 700~800만 원 정도 될 때까지 옷을 진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옷가게를 하면 다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5분의 1 정도만 벌어도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너무 괜찮겠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진짜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포동 그 뒷골목에 혹시 여기 부산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먹자 골목 아세요? 먹자 골목 그 앞에 있는 곳에 제가 이제 그 가게를 얻어서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했던 것 같아요. 진짜 조그마한 1~2평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게가 월세가 그때가 제가 27 정도였으니까 10년이 훨씬 넘는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당연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앞에 일했던 가게가 너무 잘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월세도 월세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365일 12시간을 저 혼자 그 옷가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면 사실은 시간이 잘 가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시간이 잘 가겠지만 이 시간도 사실은 너무 저는 힘들었거든요. 이 365일을 이 가게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게 저 혼자 누군가 대화하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재고와 그리고 제가 사입을 재고 이렇게 옷을 돈을 조금 벌어도 거기에 대한 또 옷을 떼오면서 사실은 이게 진짜 앞으로는 남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 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하다가 다시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를 했지만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야. 여기도 혹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얼굴 한번 뵙고자 제가 말을 걸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면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주위에서도 보면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뉴스에 따르면 3명 중 2명이 3년도 못 버틴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한 명도 5년을 버틸까 말까 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다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진짜 내가 이 자본금을 가지고 3년에서 5년 버틸 수 있다, 마이너스라도. 내가 단골 고객이 생길 때까지, 내가 노하우가 될 때까지, 그러면 자영업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27에 이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낼 그런 엄두도 나지 않았고, 이 돈이 온전히 저희 엄마 포켓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을 폐업하면서 보증금은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예, 보증금은 받았지만 그때 제가 내고 들어갔다 권리금이라는 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수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이것들을 폐업하면서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다시는 이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아까 제가 회사를 7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회사를 구하고 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진짜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시 저를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노예의 계약이니까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저도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회사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뉴스킨이 찾아왔어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육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집안일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날 혹시 있으신가요?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러 갔는데, 그날따라 나만 너무, 후지근해 보이는, 이거 사투리인가요? 나만 너무, 조금 그런 날 있죠. 다들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날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내일 당장 아침에 피부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피부만 진짜 너무 많이 늙은 것 같고, 나만 너무 늙은 것 같은데 뭐라도 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동생이었던 혜련 사장님이 카스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맞다. 혜련 사장님이, 그때는 혜련 동생이었죠. 혜련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이 화장품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카스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화장품은 너무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혜련 사장님의 피부가 좋아진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뉴스킨 화장품으로 한번 조금 더 예뻐져 볼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혜련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도 내가 뭘 쓰고 싶은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름 뉴스킨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단계도 나오고 네트워크도 나오고 갈바닉도 나오고, 그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검색해서 180도라는 화장품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후기가 좋고 사람들이 이걸 썼을 때 빨리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0도를 쓰고 싶어서 혜련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고, 내가 180도를 쓰고 싶다니까 혜련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팔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언니 그러면 그거 사면 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하게 마사지를 받으면 되는구나, 체험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그냥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센텀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나는 그냥 체험 받으러 갔는데 제품을 잔뜩 이렇게 줄줄줄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낯설었지만 거기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제품은 진짜 모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테스트를 받아본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안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테스트들을 보면서 꼭 안 받아보신 분들은 후원자분께 나 받아보고 싶다 꼭 얘기하세요. 네, 저는 그걸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내가 이때까지 쓰고 있던 화장품들이 이랬단 말이야 하면서 진짜 배신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여드름 피부였고, 그런데 속건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부가 진짜 한 번 딱 테스트했을 뿐인데 얼굴이 촉촉해지고 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떠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집에 가면서 뭐라 생각했냐면요. 저는 사실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날 바로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냥 기초 라인과 팩이 이렇게 같이 있던 올인원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구매했는데, 집에 가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저녁에는 이미 내가 세수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데 진짜 찝찝하다, 이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제품이었고, 그것들을 그냥 갖다 우리 집에 있던 거는 진짜 바로 다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혜련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서 하셨단 말이 뭐였냐면, 언니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매일 팩을 일주일만 해봐봐.
한 달만 해봐봐. 그러면 진짜 피부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진짜 동안방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매일 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일주일 만에 저도 느끼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과장님 진짜 얼굴이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톤이 진짜 맑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같이 일했던 직원이 똑같은 제가 샀던 것을 구매하면서 그들도 매니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지난 후에 저는 원래 180도라는 제품이 쓰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그걸 썼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피부를 보고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시키는 대로 잘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혜련 사장님께서 제가 열심히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저에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만났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언니 그러면 추가 소득으로 30만 원 정도 벌어보는 거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남편이 언니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그렇게 보니까 퇴직 후에 제 삶이 100세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40년 정도를 수입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사실은 고민해보지도 사실은 잘 못했지만 그냥 그렇게 사라지겠지. 우리 남편이 70까지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겠지라고 저 혼자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노후 걱정이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한테는 진짜 내가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매달 30만 원 정도 쓰고 싶은데 그럴 돈이 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많은 수입을 벌고 있었지만 나가는 데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나에게 화장품 값으로 30만 원을 쓴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주부가. 그래서 화장품 값 30만 원 정도 벌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어떻게 넣고 보면 항상 월말 되면 지출이 왜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했을 때 보면 마이너스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투잡으로 진행해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한 번 딱 얘기했을 뿐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에 초대되어 오신 분 중에 한 번에 나 이 방에 오신 분 있으세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다. 그쵸?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스폰서님께서 혜련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은 다른 것과 돈 버는 방법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고? 어떻게 벌길래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가게를 열어서 가게를 해봤는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이야 라고 해서 조금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여기 앞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다 아시죠? 네, 다 여기 들어오신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20살 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기만 했지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두껍고 안에 내용이 경제 내용이라서 한두 페이지를 지나면 사실 초반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저 다시 이렇게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킨을 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보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부동산으로 교육산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현금 사사분면을 전 세계의 직업이 이렇게 네 분면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이 이쪽에 있는 왼쪽에 사사분면이 95%의 사람이 있고 돈은 5%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사업가 분면에 투자가 분면에 5%의 사람이 있고 95%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다들 치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왼쪽 사분면에 치킨 100마리를 주면서 95명이 나눠 먹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치킨 100마리를 오른쪽 사분면에 주면서 5명이 나눠 먹어라 했을 때 어느 쪽이 배가 부를까요? 저는 진짜 이 도표 한 장을 보고 진짜 많이 충격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때까지 열심히 살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잘 살고 싶었던 분면에 있지 못했네. 왼쪽에만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가가 되는 길이고 그 사업가는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딱 제가 책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시스템을 소유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가 나한테 있어야 된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대신에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스템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업을 개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삼성, 현대 같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했거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를 구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구매하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다방 같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본 코리아라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본사를 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살 돈이 일단 없죠. 저는 그래서 이걸 또 패스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구매해서 일부가 된다는 것은 마케팅을 하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저자는 제가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위에 봤을 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책에 이 저자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직장인으로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비사부면으로 넘어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점포 판매예요. 말 그대로 가게 가서 사는 거죠. 다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고 계시죠. 네, 두 번째로는 방문 판매라는 거예요. 보험 같은 우리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그리고 도서 같은 이런 것들을 방문 판매로 우리가 많이 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에는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써보고 좋은 것을 추천했을 때 저에게 그 마케팅 비용을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쉽게 아까 제가 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제품들을 내가 사용하고 추천하는 거 내가 하고 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방문 판매랑 그러면 네트워크가 뭐가 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보험을 하다가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누구 고객이 되나요? 내 고객이 되나요? 그것들은 모두 회사의 소유가 되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소개한 그 고객들이 내가 혹시 아프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으로 인정되어서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진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투잡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투잡으로 소득을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할 일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아까 써봤던 제품 말고 다양한 제품을 내가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쭤보니까 100만 원 정도를 벌려면 한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고객을 만들면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매니아 고객은 뭐냐면 내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쓴 화장품을 떨어지면 또 우리 화장품으로 바꾸어 쓰고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제품들을 생필품들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고객들이 있죠. 그런 매니아 고객들을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들을 단순히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매니아 고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추천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먹고 싶었던 제품들을 좀 많이 사서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에는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din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루미스파나 갈바닉 그리고 TR90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유스스펜 이런 거에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에이지락 기술이 뭐냐? 에이지락 기술은 우리 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노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화 유전자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저 뒤에 이렇게 비포를 보여드릴 건데 노화 유전자가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항상 중학교 때부터 노화 이렇게 인자로 살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노화 유전자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고 동안이신 분들은 이 노화 유전자가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노화 유전자가 저희 에이지락 제품을 먹거나 발랐을 경우에 이렇게 48분 만에 잠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평생 하면 너무 좋겠는데 12시간 동안 이 잠기는 게 지속돼서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계신 루미스파를 쓰고 아침 저녁으로 쉐이크를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유스펜을 드시면 내가 젊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인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다들 이거 믿겨지시나요? 이 얘기하면 저희 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2009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되었고 여러 학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제가 제 임상으로 에이지락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에이지락 제품을 3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시면 안 되세요. 표정 관리 다들 해주시고 네 보이시나요?
네. 왼쪽 사진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근데 왼쪽 사진도 제가 나름 최근 거라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래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제가 최근 거라고 찾아온 건데 혹시 여기에 지금 눈밑주름 보이시죠? 그리고 울룩불룩한 이 정리되지 않은 살들과 딱 봐도 나이보다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건 지금 다 제 얼굴 보이시죠? 저 때와는 많이 다른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과 비슷한 앱발도 조금 있지만 그렇게 제가 꾸준히 제품을 쓰고 발랐더니 저렇게 진짜 H락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제품 화장품만 먹고 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파마넥스라는 제품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보시면 왼쪽이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나는데 사실 저는 평생 뚱뚱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말랐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다들 출산하신 분들 있으시죠? 출산을 하고 나서 애기 제가 한 17kg가 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빠지고 1년이 지나도 안 빠지는 만년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모습이에요. 원래보다 한 8kg에서 9kg가 더 있을 때거든요. 저렇게 만년살이 가득했었는데 저게 진짜 안 빠졌었거든요. 안 먹어도 안 빠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도 안 빠졌었는데 저희 제품 TR9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렇게 몸도 다시 날씬해지고 무엇보다도 진짜 몸의 탄력이 그대로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이어트 했는데. 다들 아시죠? 그냥 살 빼면 어떻게 되시는 거. 근데 진짜 H락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탄력을 유지하면서 빠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먹고 많이 발랐고, 이거는 저희 샴푸 이번에 나온 뉴트리올인데 사실은 제 임상은 아니에요. 제 고객 임상이고, 저희 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품을 진짜 안 써주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약간 탈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했고 무조건 그냥 강매했어요. 써보라고. 근데 본인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진짜 완전 감동의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 새언니 친구인데 올해 45이세요. 근데 30살부터 이러셨대요. 머리 지금 왼쪽 보이시나요? 30살부터 이런 탈모를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분을 만나고 샴푸와 갈바닉을 전달하면서 보이시죠? 본인이 저한테 저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제가 저렇게 캡처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11월 25일에 찍으시고 이렇게 3번 찍으셔가지고 나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머리가 난다고 샴푸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보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H락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소개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구매 고객들이 생기더라고요. 회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은 제품을 먹고 바르고 임상이 나서 그것들을 추천하고 나눔했을 뿐인데 이런 고객들이 생겼고 이들도 같이 동안방에서 함께 본인들을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당연히 관리하니까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소개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 고객의 회원들이 생겼고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이 생기니까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대신해서 이런 제품들을 나눔하고 추천하는 사람에게 커미션을 주거든요. 광고비를. 그것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킨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아까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위에 소개를 했더니 6% 캐시백, 현금으로 저한테 주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것도 너무 좋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마트를 가서 캐시백을 우리가 쌌잖아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우리 그거 진짜 열심히 쌌잖아요. 저도 가면 롯데마트 가면 진짜 많이 쌌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봤자 0.5%, 0.1%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쌓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맛집에 가서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대신해서 우리가 SNS에 홍보해주죠. 하지만 그 맛집에서는 저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제품을 내가 써보고 나도 너무 예뻐졌는데 이렇게 소개했을 때 6%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6%로 진짜 우리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처럼 아까 보셨죠? 앞에 제가 소개해서 늘어나면 저한테 20명 정도가 되면 이렇게 대리점이 되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그 고객들의 총 매출의 20에서 40%를 더 주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소개하고 대리점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내 회원들이 내 자산이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불법스럽고 이거 좀 내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다라는 게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얘기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회원이 자산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에서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는 제가 쓰는 것만 그냥 이게 올려놓은 거예요. LG U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LG U%는 100%이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그것들이 본인이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대카드 쓰거든요. 현대카드도 결국에는 쓰는 저 같은 회원들이 있어야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인 거죠.
코웨이도 마찬가지고 쿠팡 다들 좋아하시죠? 저는 진짜 쿠팡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쿠팡도 결국적에는 다른 지마켓이나 뭐 다른 것과 차별화를 두어서 내가 회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원이 자산이 되는 일을 모든 기업에서 전부 다 혈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때요? 혼자 해서는 사실은 그런 많은 회원들을 구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 다들 아시죠? 이렇게 햄버거 가게를 내가 차리는 것과 내가 햄버거 가게 본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맹점들을 모집하는 거 어떤 속도가 빠를 것 같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맥도날드 회사의 1일 목표는 뭐냐면 1000개의 햄버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의 회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맥도날드라는 본사는 가맹점 3만 개가 목표인 거예요. 목표부터 다른 거죠. 그러면 가맹점 3만 개를 모집했을 때 본사는 이렇게 매일 3천만 개의 햄버거를 팔 수 있어요. 급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3천만 개를 이 맥도날드 한 개에서 팔아내려면 8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혼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보다 많은 가맹점들을 가지고 했을 때 많은 회원들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뉴스키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안정적이지는 못했지만 나름 고소득이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프랜차이즈 보상 때문에 같이 전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죠. 그래서 뭐 한국에 100개에서 2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해요. 그런데 이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5%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남포점이 다른 가맹점을 낼 수 있나요? 없죠. 남포점은 다른 가맹점을 낼 수 없어요. 근데 뉴스키는 내가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면 되고요. 이러한 소비자들을 내가 만들고 100만 원을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집에서 있던 친구 또는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너도 나같이 100만 원 한번 벌어봐봐. 20명 만들면 가능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 니즈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도 저는 다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또한 저의 일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직접 소개한 그런 대리점들을 가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진짜 대단한데 여기에 한 단계 넘어서 이들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전달하고 20명을 만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6대까지 나에게 이렇게 5%의 로열티 소득을 주는 게 뉴스킨이라는 거죠. 다들 처음 혹시 들어오신 분들 이해하셨어요? 내가 20명의 대리점을 회원을 가진 소비자가 되고 나는 사실은 나 혼자 100명, 1000명의 그런 소비자를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의 가맹점을 함께 모집해서 그것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6대까지 모든 5%를 주는 거.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부부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전업을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 1억,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100만 원 벌려고 투잡으로 시작했지만 저 프랜차이즈 보상이 저한테 이해되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사실은 전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년 정도 투잡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결심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사실은 저렇게 선하게 웃고 있지만 제가 처음 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이 속으로 많이 반대했거든요. 겉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막 끌어당겨서 네가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온몸으로 표출해내는 거 혹시 다들 겪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네가 그거 하는 거 싫어를 진짜 많이 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짜 내가 이거를 하는 것만 이해해달라는 목적으로 그 남편을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말도 안 통하는 남편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반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저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인 입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반대하더니 본인 입으로 스스로 전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도 제 마음대로 전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을 하지 마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뉴스킨의 비전을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같이 전업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부부가 전업하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떤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앞설 것 같거든요. 지금 다들 조금 잠오시니까 한번 스스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네, 같이 읽어볼게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유는 공짜일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 이 책은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네, 이 문구가 이 책의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가라는 게 뉴스킨에 와서 많은 분들이 대가 지불을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8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내가 직장을 다시 가고자 했을 때 이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봐주셔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 집 옆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8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고 그 아이가 오면 어머니가 봐주셨고 근데 저는 그게 회사를 다닐 때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뉴스킨에 오시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는 뉴스킨을 투잡으로 시작했잖아요. 진짜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일을 알아볼 수 있고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S4분면이 안정하고 BI 4분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해 보이는 거죠. 저도 처음에 5%에 성공한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해서 95%에 집중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깨달았던 게 이 BI 4분면에 있는 것이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라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려운 점은 그동안 내가 벌어온 방식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을 극복하는 것이다. 단순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다. 중독에서 헤어나는 것과 비슷하대요. 우리가 왼쪽 사부면에서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오너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헤어나는 것과 비슷하대요. 혹시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이어트 해보셨죠? 네, 다이어트 하는 거 쉽던가요? 우리가 사실은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진짜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비사부면으로 옮겨가는 일이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능한 게 이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희 뉴스킨에서는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비사부면의 삶을 살아보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팔면 되지. 왜 뭘 자꾸 배워서 배워라고 하고 들어라고 하고 북미팅 하자고 하고 왜 그래라고 말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세일즈만 한다면 여기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뉴스킨 하다 그만두신 분들은 거의 세일즈만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킨은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까 오른쪽에 부면에 있는 비사부면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지금 진짜 많이 다들 아시는 백종원 있죠. 백종원과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 혼자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뭔가 좀 더 잘 살고 싶었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옷가게를 하면서 잘 살고 싶었지만 사실은 나 혼자라는 한계도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누군가 나에게 노하우를 1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다 경쟁이죠. 절대 알려줄 수 없는. 그런데 뉴스킨에 오니까 이렇게 함께 팀에서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 어느 것 하나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도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도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겠지만 여기 안에 계신 모든 예스유 팀과 저희 상위 그룹인 MCM 팀 그리고 그 위에 또 상위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런 팀이 진짜 좋은 문화를 가지고 함께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팀들의 상위 리더 사장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살아주시고 그것들을 보고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끔 인도해주시고 리더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성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을 뉴스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이분들에게 진짜 많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런 한 팀이 함께 있다라는 거, 나의 방향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오늘 조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5년 후를 그려보시겠어요? 5년 후의 삶이 어떠세요? 그 5년 후의 삶은 아마 내 직장 상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 혹시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뉴스킨에서의 5년 후의 삶은 그려지시나요? 여기에 지금 총 리더로 계시는 예스의 수장이신 정혜란 김민자 사장님께서 5년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방에 계신 모든 사업자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삶들이 살 수 있는 5년 후의 뉴스킨인데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투자가 투잡이든 부업이든 내가 진짜 소개부터 시작이든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결정이든 그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저는 그 5년 후의 삶이 분명히 확실히 다르고 그것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희망적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네, 다들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과거에 여러분을 만드셨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 건데 그러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음악을 넣었는데 음악을 트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엄마와 아빠 얘기를 좀 하고자 사실은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외양 어선을 타셨고 평생을 배에서 계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집에도 거의 못 오시고 2년에 한 번 오시면 1, 2개월 있다가 다시 배에 가시고 그런 삶들을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빠의 삶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아빠의 삶이 참 불행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돈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삶이 어땠을까를 사실은 결혼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면서 그렇게 배를 계속 타셨는데 결국에는 뇌경색이라는 것이 오셨어요. 뇌경색이 오셔서 그때부터 일을 하지 못했는데 뇌경색이 오시면서 다행히도 어떤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언어를 잘 못하세요. 말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다치셨으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못하시고 평소에 저와의 대화나 가족과의 대화도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하지만 몸은 건강하세요. 아주. 하지만 그런 것들의 삶을 봤을 때 아빠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다고 사셨고 그 도구가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구라고 사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아프면서 아빠의 삶이 끝나셨어요. 끝난 건 아니죠. 그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평생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진짜 그 가장의 어깨에 무게가 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외양어선을 타서 진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생계를 책임지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365일을 일하셨던 것 같아요. 일용직이셨기 때문에 매일 일을 가면 그거에 따른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오셨거든요. 그 재미에 엄마가 진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졸업식에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거의 지금 올해 70세신데 68세까지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시면 일용직에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그래도 장가도 시집 장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자금 대출은 저희 엄마가 그래도 저희한테 그런 빚은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만 결국에 저희 엄마도 어깨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디스크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셔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걸어 다니고 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언제 못 걸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사셨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과연 제가 엄마 아빠를 바라봤을 때는 과연 엄마 아빠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을까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대에 사실은 열심히 안 사셨던 부모님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가진 도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께서 저에게 뉴스킨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뉴스킨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그만두었던 결정은 당시에 참 무서웠지만 돌이켜보았을 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인생은 사실은 단 한 번뿐인데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용기를 내어서 뉴스킨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였지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